안녕하세요. 사이퍼 인사드립니다. 토요일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날씨라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여기 니츠 벅스라는 분이 내가 지금 90% 확신하는데 지금 제이 클레이튼이랑 같은 레스토랑에 있는 것 같다. 지금 장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제이 클레이튼이 맞다. 지금 아들이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내가 가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찍었습니다.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고 제이 클레이튼이랑 누가 봐도 아들이죠. 이게 사진이 확실치도 않은데 그게 지금 거의 판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놀리기 시작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이 클레이튼이 메뉴를 보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성을 찾는 게 아닌가 다 놀리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가지고 물어봐라. 누가 가장 비호감인지. 제이 클레이튼 본인, 조세프 루빈, 그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요즘에 계속 영상에 뜨고 있죠. 윌리엄 힌맨, 그리고 게리 겐슬러.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 제이 클레이튼을 보신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다가가서 요즘에도 hitman이랑 사이 여전히 좋냐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재밌어서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요. 토니 에드워드 싱킹 크립토 유튜브 하시는 분이 이번에 이제 브라이언 퀸텐즈 얼마 전에 SEC를 이제 그 트위터 상에서 공격했던 전 CFTC 의장을 커미셔너를 같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가 조금 기대하면서 봤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규제 기관에서 일했던 커미셔너의 그 의견이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의견인데 1시간짜리였는데 조금 많이 못 건졌습니다. 왜냐면 좀 말 스타일이 저한테는 조금 지루했고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해가지고 저도 졸려온 거 참으면서 열심히 들었는데 제 뺨을 때리면서도 제 잠을 쫓으려고 열심히 봤는데 농담이고요. 아무튼 여기가 주된 내용이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게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조금 지겨우실 것 같아서 가장 관심 많았던 이제 SEC랑 리플사 소송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 말한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질문해보니까 이번 소송 중에 밝혀진 게 SEC의 윤리사무소에서는 SEC 직원들이 XRP를 사고 파는 거 금지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지 않았냐.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이제 랜드마크 케이스이고 광범위하게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이번 케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케이스가 그냥 합의되는 건 보기 싫다. 법적으로 실제로 해결되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좀 중립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함축적 의미는 결국 리플사가 선례를 좋게 만들어서 암호화폐 산업이 앞으로 질서 있게 그리고 규제가 잘 되었으면 한다는 게 이분의 의견인데 전체적으로 좀 희미하고 좀 캐치하기가 좀 애매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래도 뭐 이 부분 그 소송에 관해서는 이분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조금 더 아쉬웠지만 그래도 일단은 나왔고 저도 이제 시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소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리플사 소송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이제 산업의 교통정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맷 해밀턴 이분은 이제 아시는 분들을 많이 아실 텐데 리플사 수석 개발자이고요. 이분이 말하는 게 potentially massive 잠재적으로 거대한 뉴스이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뭐 소송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관련 판결이 났는데 이제 그 앱 개발자들이 이제 다른 결제 시스템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서 지불 메커니즘에 이제 판도가 바뀐다. 그래서 애플사의 독점을 막을 그 지불 시스템의 독점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이제 그 앱 개발자들이 고객들에게 다른 지불 시스템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애플페이 그 개발자들이 그 수수료로 30%인가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결론이 났고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분이 예를 들면 앞으로 XRP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겠네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가장 빠르고 수수료도 거의 공짜이고 XRP가 적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규제 문제만 잘 이제 풀리더라도 제가 개발자라도 XRP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덥션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어덥션이 빠르잖아요. 누가 먼저 시작을 하면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제 그 희망 회로라든지 헛소리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 있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저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그 SEC 자백 요구서를 그 XRP 크로우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여기 그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그 아무한테도 SEC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까지도 증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SEC가 인정을 했는데 never told anyone, 그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았다. XRP가 증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이게 official admission, 그래서 실제 그 어저께 제가 법정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답변이 공식적으로 in the case, 소송에서 사용이 될 거라고 제 의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판사님이라면 소송 자체를 오늘 당장 파기시켜버리고 리플사 손 들어주고 싶습니다. 이분이 되게 고마운 게 이제 이분도 이제 XRP 강성 홀더인데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요거 역시 이분이 만드셔서 제가 하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고마운 분이시죠. 이분이 지금 말하는 게 첫 번째로 리플사는 SEC 소송에서 이길 것이다. 두 번째, 이기면은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US, 비트렉스 그리고 다른 거래소도 이제 미국 내 거래소들 말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재리스팅을 시킬 거다. 그 다음에 XRP는 뉴 올타임 하이,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찍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어저께 그 코인베이스 XRP 재상장에 관해서 이 매튜라는 분이 이제 엔지니어시거든요. 이제 보니까 엔지니어인데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기 생각에는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XRP 재상장을 하려고 여기 보시면은 펜딩 리리스팅에 올려두었는데 이제 테스트를 하는 중에서 그 플래그를 비활성화 시키는 바람에 깜빡한 것 같다. 이제 그래서 모바일 앱에서는 이제 몇 명의 유저들이 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을 보면은 별 그게 동의를 많이 하고 반대 의견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트위터가 이게 무시 못하는 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나 이제 답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안 놓치는데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실제로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이분이 이쪽은 뭐 엔지니어니까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뭐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후자로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마케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근데 이래나 저래나 일단은 코인베이스가 움직이면은 미국 내 그 게임 티어리라고 있잖아요. 다른 거래소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면은 이 뒤에 있는 거래소는 따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그거는 가격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만약에 거래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합의가 정말 거의 온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열어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반인보다는 언제나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암호화폐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뭐 기관이라든지 세력들은 항상 정보를 먼저 얻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이게 좀 재미있는 의견인데 제레미 호간 변호사님이 코인베이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이제 SEC한테 소송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소송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줄게 이러면서 방어를 하나하나 두 개 하나 비용은 10%에서 20%밖에 더 많이 안 든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나 당하든지 두 개 당하든지 어차피 가격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SEC한테 지금 소송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XRP 재리스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분도 변호사님인데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너가 말해주는 게 그 이제 법률 자문인가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법률 자문 동시에 재정적인 자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죠. 이제 XRP 차라리 재리스팅을 해가지고 그 수수료로 돈을 버는 게 소송 비용보다 더 벌 수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SEC가 코인베이스를 괴롭히는 이유가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며칠 전에 본 기사인데 미국 체이스라는 그 체이스 뱅크가 있거든요. 은행인데 여기서 1달러에 대한 이자로 0.01%를 주는데요.
근데 코인베이스가 이번에 랜드 서비스로 거의 평균적으로 4%를 주려 그랬거든요. 코인베이스가 지금 규모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이제 SEC 뒤에 저는 뭐 거의 100% 이제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그 서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권 세력들이고 동시에 리플사도 같은 맥락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는 보면은 이거를 무조건 죽일 수는 없고요. 이제는 늦춰지더라도 못 막을 거다. 저는 아직까지 현재까지 그렇게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릴 수 있지만 일단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빅보이가 이제 그 새로운 영상을 올렸어요. XRP 관련해서 10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핵심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결국 리플사가 SEC한테 한방 좀 얍삽하게 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SEC 어저께 다 알려드린 소식 중에서 SEC 직원들 암호화폐 거래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이제 결과를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XRP를 2019년 3월 9일 전까지 거래 가능하게 해주지 않았냐. 그런데 증권거래위원회인데 XRP를 증권이라고 칭했으면은, XRP를 거래를 했다면은 이건 불법이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 그 방금 그 아까 그 CFTC 의장 커미셔너 본 그 인터뷰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아직 100% 확정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를 제가 여러 개 보고 찾아봤는데, 그래도 이 정황상 보니까 SEC 직원들이 이제 2019년 3월 9일 전까지도 XRP를 거래한 게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뭐 100% 컨펌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거의 지금 분위기상 거의 기정사실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더 정확하게 나오면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게 정말이면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XRP를 증권이라고 공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들은 XRP를 거래를 했다? 이거는 뭐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SEC는 소송이랑 지금 우리가 뭐 거래를 했던, XRP 거래했던, 비트코인 거래했던 상관이 없으니까 안 주겠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코미디 수준이죠. 이게 100% 확실히 된다면은 상식선에서는 합의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SEC가 유니스왑 그리고 다른 소송도 지금 진행을 몇 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의견으로는 이제 리플사 관련 소송의 마무리를 이제 하려는 것 같고, 다른 그러면은 결국은 XRP 가격에 있어서 페이스 멜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제 이런 의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저의 메뉴는 시원한 녹차입니다. 녹차가 피를 맑게 해주죠. 자, 플랜 B님의 트윗인데요. 이제 이분이 스탁 투 플로우 모델로 항상 이제 의견을 공유해 주시는데, September 9월 달에 43,000달러가 바닥이었다. 지금 9월이니까 지금 보면은 가격이 45,000불대죠. 그래서 지금 다시 여기서 보시면은 이분이 예전에는 더 크게 그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좀 수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재 나의 월스 시나리오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를 말하는 건데, 이제 8월 달에 47,000달러, 9월에 43,000달러, 방금 보시면 안 깨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63,000달러, 11월에 98,000달러, 그리고 12월에는 135,000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최대 25만 달러인가 이제 간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수정이 된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이분이 말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12월에 13만 5천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는 뭐 1억 5천 정도 넘는,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세력의 관점으로 볼 때도 뭐 항상 그래왔지만 불장에서 한 번만 딱 이렇게 많이 이제 이제 불장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급등락이라든지 급하락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세금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마음이 급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한 번 정도는 다시 그 불장이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비트코인 10% 하락했을 때 오히려 그 이제 롱텀 홀더들이 거의 비트코인 10,000개를 더 매수를 했거든요. 세력의 매수가 있었다는 거는 결국 이제 올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다시 한번 이제 이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 오늘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